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제가 좀 한동안 많이 바빠서 초기 상담이 많아서 상담을 하고 또 아이들 수업을 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많이 소홀했습니다. 다시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기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리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많은 장애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치료센터 가서 종합심리검사를 했을 때 이 지능지수라는 부분을 놓고 이제 아이가 과연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이제 보게 되죠. 그걸 기반으로 사실상 앞으로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데는 지능지수가 도움은 돼요. 하지만 현재 아이가 겪는 어려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자고 했을 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 의사들도 뭐 진단을 내리는 것은 뭐 정확하게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엄마 아빠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그럼 뭘 해줘야 되냐 했을 때 흔히들 하는 게 뭐 언어 2번 받으세요. 뭐 인지도 2번 받고요. 뭐 놀이나 치료 뭐 이렇게 뭐 그룹으로 하든지 뭐 사회성 인지를 좀 뭐 해서 열심히 뺑뺑이 돌리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센터에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치료와 다르게 장애아동 치료 분야는 이 치료사의 역량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의사들도 함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 본인들이 뛰어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뛰어들어서 그 진흙탕 속에서 정말로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루하루 견뎌본다면 아마 의사들 중에 열이 몇 열 나 못하겠다고 돌아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치료라는 걸 하고 있는 치료사들의 그런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그만큼 아무나 할 수 없기에 부모님들이 찾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지능 지수가 왜 떨어지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뭐 하는 게 없으니까, 뭐 뇌를 사용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정말 어떤 어머님들은 뭐 일주일에 뭐 20회, 30회에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치료를 막 시키면서 지능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정확한 타겟팅이 필요하고, 그 타겟에 맞춰서 이 아이가 계속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강남이나 그 수많은 치료센터에 가도 치료사들 자체가 정확한 타겟팅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럼 그런 곳에서 과연 아이가 어떠한 능력을 계속 갖추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정상 지능 범위에 있는 아이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요. 지금 80대 있는 아이들이 60대 후반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지치료사나 학습치료사 이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거를 멍하니 보고 있어야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지능 지수가 바로 정말 V자 곡선을 그리듯이 떨어지다가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지능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각각의 검사에서 말하는 소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겠구나. 그거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정말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어머님들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막상 오늘도 치료센터 가서 보면 완전 주먹구구식 개판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치료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인지치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고요. 가장 모든 치료의 최정점에서 이 아이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나게 해주는 치료는 인지치료예요.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많은 것들이 또래 아이들, 보통 아이들보다 더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전화 받은 그 사연에서 보면 지능은 낮아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여학생.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좋다는 이유로 지능은 40대인데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찌됐든 사회성이라는 강점이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지능 지수가 떨어진 거를 올려야 돼요. 아마 이 친구는 상당히 지금 뭘 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이 됐음에도 지능 40대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찌됐든 제대로 된 치료를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아이가 뭔가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지푸라기와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그 지능지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의 사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의 삶은 안 봐도 뻔하고요. 아마 가끔 주위에서 이렇게 성인 장애아동 장애를 봤을 때 아마 왜 저러지 하는 모습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 부모님들이 초기에 치료를 안 받았겠습니까? 정말 다니면서 열심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중간에 끊고 또 하다가 중간에 끊고 이런 연속적인 어떤 그런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 엄마들이 봤더니 이게 인지치료 맞아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안 할래요. 사실 지금 많은 저학년 부모님들이 기존의 센터에서 인지치료를 봤을 때 야 이건 나도 시키겠다 할 정도로 형편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지치료사들은 나는 이거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계속 인지치료 이거 형편없다, 쓰레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20년 동안 하나도 달라진 게 없냐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강남에서 버젓이 인지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엄마들은 느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죽으라고 했는데 4학년 때 딱 멈추더라. 그러면 뭔가 그동안 받아왔던 치료들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거부를 할까? 생각하는 재미가 없어요. 참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많은 엄마들이 욕심내는 학교 공부 따라가자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인지치료와 학습치료로는 못 따라갑니다. 이미 그런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서서히 좁혀가야 되는 거지 계속 그걸 좁혀가서 내 아이가 일반 학급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뭐 할 수 있다? 그 모든 거를 다 가능하게 해주는 치료센터는 없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의 뇌에 가부화가 걸려서 해도 안 된다라는 것만 고정관념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면 저 또한 이거 진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정말 그 떨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이거는 엄마 아빠의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꼭 초기 상담 오면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냥 올릴 수 있다라고는 말을 드리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지능 지수가 이제 점점점 떨어지는 하향 곡선에 있는 아이라면 어쨌든 그 곡선의 기울기를 줄여서 조금씩 안 된다 해서 된다로 가는데 1년에서 2년 가까이는 걸려요. 그렇게 바로 V자 곡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서서히 완만한 기울기를 만들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 센터에는 많은 경우에 지능이 올라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경계선급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있던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정말 저하고 열심히 중재를 받고, 또한 집에서 부모님들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알려주는 것들을 열심히 진짜 1년, 2년 했을 때 정말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실제 사례에서도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여학생의 경우도 지능 지수가 70대에서 머물렀다가 저하고 1년 6개월 만에 90대로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뭐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제 센터에 오신 부모님들은 있는 그대로 저 아이가 달라지는 걸 그대로 보고 있고요. 아,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아,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진다라는 게 제가 하는 중재 스타일이고요. 뭐 하나 고쳐주세요. 이런 걸로 저한테는 엄마들이 처음에는 오지만 나중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아이가 해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FI고 중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치료에 많이 노출돼서 있는 아이들은 지금 지능 지수를 지금 고려해서 하는 그런 치료들이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의 그런 불안과 그런 잠깐의 욕심을 그냥 채워주는 수준의 치료일 뿐이다. 정말 인지치료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말은 한다고 하지만 정말 어디 가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석박사 학위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물어보세요. 석박사 학위로 인지치료 전공을 했는지. 인지치료 전공을 할 수 있는 대학원이 없어요. 근데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또한 다른 스펙을 가지고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하나하나 아동 인지 발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까지 FI를 배우고 길을 걸어오면서 오직 하나만 팠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곧 무너질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 너무나 저 또한 힘들고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데 뭐 인지치료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석박사학위 있다고 와서 버젓이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진짜 돌팔이 의사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거고요.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제발 아이들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갖게 해줘야 된다. 학교 공부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엄마도 무너지고 주저앉아요. 아이는 절대 그걸 다 모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센터에 지금 3년 가까이 다니는 여학생의 경우도 정말 저를 만났을 때는 한글 하나도 제대로 떼지 못해서 정말 백지 상태로 학교를 스타트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국어는 학교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또 하나는 수학도 도움반에 가서 수업을 받고 있지만 상당히 따라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도움반에서 수업을 잘 받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지만 이렇게 아이가 계속 하려고 하고 나아지려고 하는 성향을 만들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되면 다 무너져요. 아이들이 이제 안 한다 그러고 다 자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5, 6, 7세 때 그 변화의 항근기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초등 1, 2, 3학년 때는 쭉 아이가 견뎌내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 유튜브를 많은 치료사들이 보면서 왜 파인만은 그렇게 인지치료사들이 못한다고 하느냐, 왜 그러냐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자신의 실력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오는 아이들을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올리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 떨어지는 것도 못 잡는 치료사들이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끔찍한 일이죠. 엄마들은 그래도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 제발 깨어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치료 그 인지치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머님이 바라는 지능지수 올라가는 거, 학교 공부 따라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전부 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어떤 어머님들은 보고 깨우침을 얻어서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내가 다니는 거기 센터 원장이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원 나왔대, 석박사 학위 있대. 그것만 쳐다보고 가는 엄마들도 있어요. 결국은 초등학교 3학년 딱 되면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쫓아 다녔던 엄마들은 진짜 실력을 가진 치료사를 찾아가지 못하면 거의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는 시점에서 뭔가 아이들한테서 문제 행동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그런 치료사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가면요. 그렇게 망가진 것을 바로잡는데 2,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고요. 왔으니까 이제 다시 올려주겠다. 이미 망가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를 놔두고 그 위에다가 뭔가를 새롭게 짓는 것은 결국은 좀 지나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엄마들이 이런 상황의 문제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지금 많은 엄마들이 놓치고 있는 치료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지능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저한테도 지금 오는 아이들이 족족 전부 다 지능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 또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딴 데서 2년 3년씩 버린 아이들, 그래서 와서 저보고 올려달라.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거의 오는 아이들이 그런 비중이라면 아마 이렇게 좀 더 센터를 좀 더 확대시켜서 센터 안에 오는 아이들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능이 해년마다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는 엄마들의 비중이 상당히 50%, 60% 가까이는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깨닫고요. 이 유튜브를 보신다 그러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지능 지수가 떨어지는 것부터 먼저 좀 늦추고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바닥선을 잡아줄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확신이 없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하는 치료는 돈 낭비예요. 그런데 가서 있는 시간만큼은 아이는 계속 실패를 경험할 거고요. 그 실패가 결국은 포기를 만들어낼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해지는 거예요. 아이는 해봤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원장도 치료사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 엄마들은 모르고 있다 갑자기 우리 애가 치료 안 받는데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머님들 이 유튜브를 보신다 그러면 지능지수가 다는 아니지만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 점점 더 힘든 삶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말 삼류에게는 답이 없어요. 고통만 따릅니다. 최고에게 찾아가서 정말 붙들고 매달리셔야지 어떻게든 길이 나오는 거지 여기저기 추적추적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정말 환상이고 착각이라는 거 저는 엄마들한테 그냥 사탕 발림하면서 그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올린 모든 동영상에서는 항상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인지적인 구조를 갖추자. 그리고 인지 기능을 사용해서 생각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자. 이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정말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2년, 3년 뒤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나은 내용 그리고 또 희망적인 얘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